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진짜 흥미로운데요. 테슬라 모델 Y 오너들 사이에서 요즘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모델 Y 프리미엄 트림의 V2일, 그러니까 차량에서 외부로 전력을 뽑아 쓸 수 있는 기능을 확대했다는 소식 들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모든 모델 Y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생산된 차량에만 이 업데이트된 PCS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심지어 2026년 5월에 만들어진 모델 Y조차도 이 기능을 못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최근까지도 호환이 안 되는 차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업계에서는 이 전환 시점이 대략 6월쯤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테슬라가 조금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래된 모델 Y를 원래 달려있던 PCS1 하드웨어에서 PCS 우라이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서비스 절차서를 공개한 거예요. 이 PCS1에서 PCS 우라이트로 넘어가는 개조 절차는 지난달에 공개가 됐는데요. 아직은 초안 상태로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테슬라 측에서는 이 절차가 검증까지는 끝났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테슬라가 이 개조를 고객들에게 정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단순히 V2L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주겠다는 공식 발표도 없었어요. 개조 자체의 복잡함이나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 고객 대상 서비스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문서 자체가 말해주는 건 분명해요. 오래된 하드웨어를 새 걸로 바꾸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테슬라 스스로 확인해준 셈이거든요. 그럼 이게 대체 얼마나 복잡한 작업이냐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건 그냥 액세서리 하나 갈아 끼우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절차서를 보면 무려 34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전압 배터리를 격리시키고 냉각수를 다 빼냈다가 다시 채워넣고 배터리의 보조 베이 공간을 열고 배선 작업까지 손대야 하고 마지막에 PCS 자체를 교체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게다가 고전압 보호 장비랑 저항 측정 장비도 필요하고요. 서비스 모드랑 툴박스 관련 루틴도 여러 개 돌려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공개된 절차서에는 총 작업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히 몇 시간짜리 작업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정도 범위의 작업이라면 일반인이 집에서 시도할 수 있는 DIY 프로젝트라기보다는 확실히 서비스 센터급 정비 작업으로 봐야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V2L 지원의 핵심에는 테슬라의 신형 PCS2가 있는데요. 부품 번호는 2145N-2입니다. 이 부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차량이 직류 전기를 교류로 또 반대로 교류를 직류로 양방향 변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테슬라 부품 카탈로그에서 확인해보면 이 부품 하나 가격이 대략 175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는 PCS2 전용 부품들도 함께 필요한데요. 새로운 주비볼트 DC 하네스, AC 필터 하네스, 그리고 새로 바뀐 냉각수 인렛과 아울렛 호스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PCS 부품값만 놓고 봐도 이미 상당한 지출인데 여기에 공임이랑 추가 부품값까지 더해지면 비용이 꽤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냥 차 안에서 110V 콘센트 하나 쓰고 싶은 정도라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이럴 때는 주비볼트 인버터 하나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콘센트 몇 개랑 USB 포트까지 달려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가격이 대략 5만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주행 중에도 차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전구에 별도 어댑터를 연결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도 편리한 부분이죠. 다만 단점도 있는데요. 이런 인버터들은 대략 200W 정도까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V2L 솔루션이 제공하는 2400W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도 200W면 충전기나 노트북 같은 기기들을 돌리기에는 충분한데 전동 공구나 휴대용 히터, 에어컨 같은 전력을 많이 먹는 기기들은 돌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좀 더 비싼 서드파티 솔루션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테슬라의 아울렛 어댑터처럼 충전구에 연결해서 쓰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서도 신형 PCS가 필요 없도록 외부에 별도 인버터를 내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 정품 아울렛 어댑터보다는 부피가 좀 더 큰 편이에요.
가격은 대략 80만 원 정도로 훨씬 비싼 편이지만 대신 테슬라 정품 아울렛 어댑터와 동일한 2400W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번 개조를 실제로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모델 Y 프리미엄에서는 테슬라의 8만 원짜리 아울렛 어댑터를 3세대 모바일 커넥터랑 함께 사용해서 차량 배터리에서 최대 20A, 120V, 그러니까 2.4kW까지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게 사이버 트럭이 제공하는 완전한 파워쉐어 기능이랑 같은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은 가정용 백업 전원으로 최대 11.5kW까지 뽑아낼 수 있고요. 여기에 120V랑 240V 콘센트까지 추가로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모델 Y의 이번 구현은 어디까지나 충전구를 통해서만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오너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75만 원이 훌쩍 넘는 부품값에 공임까지 더해가면서 결국 얻는 건 2.4kW짜리 콘센트 하나라는 건데 이 정도 투자를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테슬라가 이렇게 공식적인 개조 절차서를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걸 테슬라 스스로 확인시켜준 셈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테슬라 V2L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 비용과 작업량이면 개조할 만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저렴한 인버터로 만족하시는 게 나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이러브9이었습니다.